높은 승률로 꾸준한 수익을 얻는 방법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대형주를 선택했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까진 어려우시죠? 대형주 매매에서도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와우넷 강재영 파트너와 함께 승부사들의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재영 파트너와의 세 번째 시간, 대형주 단기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 대표입니다. 스페셜 강좌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에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 매매, 다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매매인데,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높으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매매를 한다 해가지고 기준이 없이 시장에서 이슈에 따라서 막무가내로 사고 팔고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씩 체계적으로 어느 쪽에서 사야 되고, 이제 산다고 할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얼만큼의 목표 수익을 잡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오늘은 이제 여전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형주 단기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중장기 투자한다 했을 때는 중장기 투자에 대한 여유 있는 기간, 확실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역시도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가 뭐 아주 길게는 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선취매를 하느냐, 또는 짧게 치고 나가느냐, 또는 생각지 못한 급등이라든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투자 기간 역시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목표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별주라든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 있는 상승이 가능하다 되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적인 부분이 뭐 요즘 같이 시장이 좋을 때야 탄력이 좋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탄력적인 부분이 약간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만큼 수입 목표치도 조금은 낮게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시총이 상위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케이스인데, 레버리지 효과가 4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나타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만 나온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높다 되는데, 매수와 매도 양쪽이 다 가능하다가 되고, 반대로 수익도 큰 만큼 손실 날 때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분들은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는 쪽은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대형주를 중심 많이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짧은 구간에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전략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단기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자, 이런 쪽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거, 이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 수급을 갖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구분한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역시 이 단기 매매를 여태까지 배운 거에서 연장해서 세 가지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매 시의 기준 설정은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장중 시간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종목 한두 개를 정도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시장의 성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냐, 박스냐, 또는 상승장이냐, 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중장기 같은 경우 최소 기간 자체를 2개월 이상을 본다라고 할 경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대형 지수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 성향을 중장기에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 하락 이게 아니라 시장의 성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어느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어느 쪽이 앞으로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 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모아가는 업종, 종목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AI, 그다음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기간이 짧게 나올 경우는 하루 만에 시세가 강하게 나와서 바로 목표 수익을 도달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1개월 정도, 그러니까 1개월 전후 정도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렇죠. 주식시장이 변동이 느리고 생각지 못할 악재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짧은 시간, 근시일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역시 기간 투자는 약 1개월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종목별 비중을 어떻게 잡느냐 역시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맨 첫 시간에 포트폴리오 짤 때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10종목 정도 적당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10종목에서 우리가 중장기 다 채워 넣으면 단기로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단기 계산 처음부터 나눠서 이원화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약 8에서 15%라는 비중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한 번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절반 매도, 절반 매수라는 절반 매도를 해서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할 거냐 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점을 잡냐면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이 종목이 앞전에 설명했던 중장기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 종목 중장기로도 좋은 종목이다. 근데 현재 시점이 너무나 좋은 매매 타이밍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사가지고 절반 정도는 단기 목표가 라인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져간다는 관점이고 반대로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큰 그림을 보기에는 이른데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할 거냐 한 번에 팔 거냐 기준에 맞춰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 수익률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아무리 대형주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최소 목표 수익률은 짧게는 5%, 길게는 10% 이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매일 2% 수익, 매일 1% 수익.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하죠. 매일 2%씩 계속해서 먹으면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 맞습니다. 복리 개념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매일 2% 기계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2%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을 3%, 5%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계좌 자체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최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5%를 먹으러 들어간다 했을 때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본다는 관점이 되는 거고 10% 이상을 본다 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크, 손절폭보다는 기본 목표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5%고 손절할 가능성이 떨어질 때 손절 가격이 5%라면 지금 삼성전자는 딱 중간인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확실한 그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위쪽으로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중간한 위치에서 기대폭이 5%고 손절할 경우도 마이너스 5% 손절한다면 이 종목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올 때까지. 최소 내가 먹을 폭이 7%가 되고 마이너스 3%라는 손절폭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는 자리를 오히려 더 잘 만들어서 윗자리로는 먹을 폭이 10%인데 밑으로 빠진 손절폭이 5%다라고 하면은 역시 괜찮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단기 매매한다, 단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매수해서 수익을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얼마의 목표 수익률을 최소한 노리고 손절할 때는 어느 라인대에서 손절할 거고 이 손절할 때 폭이 얼마인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수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지수가 지금 2,500 오늘 현재 한 2,530까지 올라왔는데 2,530에서 위로 갈 자리가 10%고 밑으로 빠질 자리가 3%라면 우리는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마인드로 가져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수도 생각하듯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진입할 때는 단기 매매가 됐던 중장기가 됐던 먹을 폭이 확실하게 큰 자리대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그럼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 세 가지의 기준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종목 선정은 똑같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중장기 투자할 때처럼 재무적으로 문제 없고 이왕이면 배당도 하고 뭐 주주 환원 정책을 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기업 이런 게 좋고 다만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긴 기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쪽,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 그래서 재무적으로 문제 없는 기업이다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적자에서는 우선 피하자라는 관점이다. 이게 꾸준하게 흑자를 내다가 중간에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는 회사 정도는 문제 없겠죠, 재무적으로. 근데 계속된 연속된 적자를 보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대형주 대기업들 중에서 뭐 재무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가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뭐 3월달 같은 경우 일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에서 한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타나면서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재무적으로는 문제 없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 세 가지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좀 설명드리죠. 첫 번째는 선침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침해 전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사서 가져가자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보통 종목이 움직이기 전에 바닥을 다진다 했을 때 이런 선침의 전략을 필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 부분을 저는 모멘텀 전략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데 산다 했을 때는 기준이 있겠죠. 이 회사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삼성전자처럼 또는 우리가 매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서 이 종목이 수혜주 또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서 선침해하는 전략 하나가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눌림 전략이란 거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은 대형주는 앞전에도 그런 얘기 자주 해드렸지만 뭐 요 근래는 개인들이 강하게 사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외국인 또는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많다 되겠죠.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산다 했을 때는 호재성 재료가 있다거나 실적이 정말 좋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은 단순하게 차트적으로 좋으니까 산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최소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2년을 보고 매수를 진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파르게 살 만큼의 요인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눌림이란 부분은 말 그대로 상승 후에 숨고르기 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추격 매수 전략. 자, 추격 매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시는 매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추격 매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추격 매수 특히 뭐 3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하루하루 매일 급등하다시피 움직였기 때문에 용기 내서 추격 매수하신 분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신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겠죠. 다만 추격 매수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설정해서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목표치, 그 두 번째가 익절 마지노선, 손절 마지노선. 이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어떻게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선침해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한 전략을 짜서 움직인다라는 부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했을 때 선침해 전략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침해를 한다 했을 때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 이 회사는 뭐 납폭이 커가지고 밸류적인 부분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높다. 또는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던 거가 이제는 돌아가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제 세스가 있죠. 그래서 세스에서 이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는 로봇과 AI 이 두 개가 세스에서 화두가 되었고 이 부분이 본격적인 이들 업종군의 강세로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CR 이제 아마케죠. 아마케가 우리가 이제 1월달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 4월달에 아마케가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에서는 또 한 번의 강한 모멘텀을 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있었던 정부의 정책, 정부에서 어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또는 이번에 반도체 법안처럼 뭐 세액 공제를 해준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하겠죠.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닝 시즌 들어온다 했을 때 특히 올해 1분기 어닝 시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바닥 논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1분기 실적, 이번 올해 4월달 같은 경우는 1분기에서 바닥 논리가 적용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히 어닝 시즌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이 워낙에 크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또는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논리로 선침해하는 것도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죠. AACR, 그러니까 아마케입니다. 아마케가 진행이 된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이 아마케가 실제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을 한다가 되는데 이미 우리는 4월이 되기 전에 일정을 웬만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일정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공지가 돼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이 아마케에서 발표를 하는 기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느 기업들이 발표하느냐, 그 발표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우선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시가총액이 높고 앞전에 여기에 관련되었다라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한미약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T큐브 같은 경우가 역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암학계이기 때문에 암 관련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이제 기업들까지 같이 우선 체크를 하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은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최소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패턴 하나를 좀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세기형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패턴 중에서 세기형 패턴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인데 자, 세기형 패턴이 어떤 거냐면 채널 패턴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채널 패턴은 이 하락각이 고가 하락 추세와 저가 하락 추세가 거의 평행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세기형 패턴은 평행이 아니라 고가 하락 추세는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저가 추세는 좀 더 완만하게 빠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세기형 패턴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세기형 패턴은 급등이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왜 급등이 나오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직전에 저점 자리 때 우선 깹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본적으로 손절이 나가겠죠? 직전 저점 깼으니까 반등을 하는데 반등폭이 앞전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여기까지밖에 반등이 못 나오는데 또 저점을 깬다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깨질 때마다 물량이 한 번씩 출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한다가 되는데 역시 어떻게 되죠? 직전 고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자리대까지만 반등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종목을 안 봅니다. 고점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저점도 계속해서 깨니까 관심에서 우선은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다시금 자리를 만들어서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 그럼 이 돌파할 때 기본 목표치라는 게 있는데 기본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처음에 저점 만들고 반등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등하는 요 라인대
여기가 1차 기본 목표치로 일반적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시장에서 이제 암학계 관련해서 딱 종목이 한미약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ST큐브라든지 이런 코스닥 종목들도 있었는데 물론 시가총액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한미약품을 보도록 하죠. 한미약품이 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이때부터 봐야 되겠죠. 3월 달까지. 그러면 한미약품을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은 주가가 어떻게 갔었죠? 앞전에 이 구간대에서 급락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급락이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반등하다가 또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자 한미약품이 여기 구간대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고가가 떨어진 케이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가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자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 중간 마디 여기서 이제 바닥타지고 올라가는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대형주 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그 수급인데 수급을 보니까 시장에서 이 한미약품은 지금 볼 때 이 노란색 이게 외국인이었죠. 올리브색. 외국인들이 물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갖고 있다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외인들은 물량의 우위를 가져간 케이스. 그 다음에 녹색 연기금이었죠. 연기금이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렇게 세기형의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 물량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 매수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니까 적점 만들고 올라가는 구조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 추세 라인 때 돌파를 만드는 자리 때 요 구간이 무슨 자리? 매수 자리. 그러면 이 구간대가 25만 5천 원 전후가 되는데 1차 목표가 어디로 했습니까? 앞전에 바닥 만들고 여기서 움직일 때 요 마디 폭이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건데 자, 요 마디 폭이에요. 요 두 번째 마디 폭만큼 위로 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움직였다 되는데 요 폭이 1차 목표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 폭 목표치가 얼마 나오죠? 28만 원, 28만 8천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자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요게 라인대를 깨지면 뭐 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하나 더 떨어진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더 떨어질 경우는 올라갔다 다시 자리 잡고 요 과정으로 들어간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 요 가격대를 손절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손절폭 얼마? 이만큼이 손절폭. 목표치는 얼마? 이만큼이 목표치.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어떻게 1차 목표 28만 5천 원 전후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죠? 하루 만에 나오겠죠. 그 하루 만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1차 목표치에서는 매도.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 2차 목표치를 얼마만큼 볼 거냐? 그 다음에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시장에서 선침해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요. 그 기준에서 종목을 선별하는데 이왕 대형주면은 시장에서 뭘 봐라? 수급까지도 좋은 쪽이 좋다는 겁니다. 왜?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지고 있다. 중요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도 이 회사가 실적이 됐건 뭐가 됐건 좋은 걸 기대한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기형 패턴은 하락 세기형,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세기형 패턴은 다 동일한 케이스인데 하락으로 떨어지는 세기형이 됐던 상승하고 나서 떨어지는 세기형이 됐던 세기형 패턴은 항상 오히려 이 조정을 끝내고 나오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기형 패턴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우신데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박스권 패턴만 잘 다루셔도 시장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 AB의 바이오 한번 볼게요.
ABA 바이오는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아까 ABA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BA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급을 한번 보죠. 이벤트적인 부분은 동일하게 이제 아마키가 있는데 수급을 보니까 자, 연계금이 매수를 계속 늘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연계금이 매수를 키우는데 계속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보죠. 그러면 큰 그림 볼 때 제가 큰 그림 볼 때 이런 설명인데 큰 그림 볼 때 이제 ABA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을 처음부터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올라가기 전의 그림으로. 그러니까 ABA 바이오는 박스권 종목이죠. 장기 박스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장기 박스죠. 그럼 우선 ABA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중요 라인 때 넘어가서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바꾸기 전까지는 단기 종목. 그러면 똑같은 이벤트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대에서 자, 가장 중초에 많이 되는 자리에 똑같습니다. 25,000원 전후 되겠죠. 그 다음에 중초에 많이 되는 자리 때 동일하게 잡아줘야겠죠. 이 가격이 22,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박스죠.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던 박스권입니다. 그럼 박스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인 거죠? 시장에서 떨어졌다가 박스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중간 마디 요 가격대부터가 무슨 매수하시는 자리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량을 보고 들어간 건데 이건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매수한다 했을 때 얼만큼이 기본 목표치입니까? 요 마디폭이 1차 목표치가 됐죠. 그 여기 라인 때 샀다면 손절폭은 얼마나 됩니까? 요 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시장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시면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은 이렇게 잡게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요 자리대 정도 산다면은 손절은 요만큼 수익폭은 요 마디폭 하나만큼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기본 목표치가 요 마디라고 했으니까 요 마디 하나 살짝 올리도록 하죠. 그러면 기본 마디폭이 얼마입니까? 24,200원, 24,400원 이 가격이 돼 있죠. 그럼 이 가격대 오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 똑같죠. 돌파한다. 다 우선은 여기서 뭡니까? 1차 수익 실현. 전량을 했다면 단기 비중 자체를 작게 들어왔다. 한 번에 다 매도가 기본이고 더 간다 보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에 돌파하고 나서 지지 테스트 밟고 안착할 때 다시 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를 선침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 보고 움직인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형이고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회사가 괜찮다고 할 경우는 외국 기관의 수급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느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우리가 살피고 들어가면 좀 더 승률이 높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눌림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눌림은 뭐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죠? 시장에서 1차 상승하는데 몰랐습니다. 얘가 이런 호재가 있었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사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 장대 양봉이다라고 하면은 뭐 작은 개별주처럼 30%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5%, 7% 이상만 올라가도 굉장히 큰 상승 양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식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가 최소 4배에서 7배 정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5% 이상 올라가면은 거의 20에서 30% 올라간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형주 쪽에서는 5% 이상의 장대 양봉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가 되겠죠. 그래서 강한 상승 거래량이 실렸고 이때 외국이나 기관이 물량이 들어왔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진입할 수가 있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박스권도 제가 잠깐 다시금 얘기했지만 박스권 차트를 지난주 시간에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구간대는 이제 이런 구간대 중간 마디에서가 돌파를 기대하고 산다가 선침의 전략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구간이고 이 라인대를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것도 박스권의 변형 패턴이 몇 가지이기 때문에 지지를 안 받고 가는 경우가 있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돌파한 다음에는 지지 받는 과정. 이 자리대가 무슨 자리냐?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배웠었던 상승 삼각형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돌파를 보고 산다 이런 것들 설명해드렸던 게 LS였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윗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뭡니까? 돌파 지지를 받는 자리대가 옵니다. 이런 자리대를 우리가 어떻게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였던 종목에서 이제 LS 같은 경우를 한번 SK이노베이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이노베이션을 보면은 자, 우리가 큰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주간 차트를 배웠으니까 주간에서 추세가 넘어가는 거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 다 배웠죠. 그러면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20만 3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되는데 SK이노베이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죠. 그럼 이 종목은 뭐예요? 중장기로도 앞으로도 꾸준히 봐야 될 종목. 그죠? 자,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가 자, 이 구간에서 SK이노베이션이 뭘 만드느냐? 계속해서 하단 자리대 이 가격대를 저점을 만들어주고요. 고가 라인대를 이렇게 만들어줬었죠. 그럼 요건 뭡니까? 박스권이죠. 그럼 박스권에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박스권 우리가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요 마디폭이 얼마? 기본 마디폭 이렇게 열리죠. 그럼 기본 마디폭이 1차적으로 얼마? 20만 3천 원, 4천 원. 이 자리가 기본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박스권을 우리가 접근했다면 자, 그 일본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일본 차트에서 올라가기 전에 요 구조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움직였던 구간이 요 17만 4천에서 5천 자리대. 요 구간이 계속 저항으로 인식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저점 추세를 중간에 이탈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앞전과 똑같죠. 어떤 자리? 중첩이 가장 많이 되는 자리.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왔다. 그럼 조금 공격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서부터가 매수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패턴을 기대를 했는데 바로 돌파가 나온 거죠. 개별적인 모멘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고 났는데 여기서는 이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 자리대가 무슨 자리입니까? 앞전에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이 되던 자리였던 거죠. 그럼 이 자리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눌림 자리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 자리대가 실제로 눌림을 주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대에서 눌림을 주고 갔으니까 우리가 목표 잡을 때 단기적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1차적으로 반등, 두 번째 요 폭마디라고 했었죠. 요 폭마디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폭마디가 얼마? 20만 2천 원, 3천 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아까 주봉 차트에서 박스권을 볼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슨 자리? 1차 목표 마무리하는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대에서 잡으면 손절을 좀 더 짧게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리대를 돌파를 했다 할 때 여기서 잡았다면은 돌파할 때 1차 목표치 잡고 손절가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다 했을 때는 손절가를 이 정도를 잡아야 되겠죠. 다시 내려온다 되면은 이 안에 갇힌다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위로 간다 했을 때는 기본 마디폭만큼 여기를 목표치 잡는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좀 잘 풀린다. 요즘 같을 때는 굉장히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수익을 내는 구조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목표치를 어느 선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차트나 상승 삼각형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에서 기본 목표치를 설정을 해놔야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최소 수익률이 10%다, 8%다. 이거를 보고 가는 거고 그거를 돌파해서 그 다음에 더 갈 거냐라는 관점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인데 처음부터 이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 단기간에 그럼 비중을 좀 더 작게 잡고 아니다 여기서 가고 더 크게 봐야 된다 했을 때는 비중을 처음부터 좀 더 분할 매도를 생각해서 잡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격 매수 전략인데 이제 추격 매수를 사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격 매수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추격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딱 매수를 했는데 사가지고 고가를 만들고 떨어진다 했을 때는 그 손실폭이 굉장히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할 때는 우선 1차적으로 좀 큰 그림을 먼저 보신 쪽을 전 권해드립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자는 건 뭐냐면 최소한 얘가 장기 박스가 됐건 아니면 장기 상승 추세가 됐건 하락 추세건 이 라인대 넘어갔으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 현재 강세를 띄고 있지만 추가적인 강세가 크게 나온다면 이런 라인대까지가 열릴 수 있다. 그럼 목표치를 좀 크게 보고 쫓아가자. 이런 관점인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장기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을 산 거가 실제로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손절가를 이제 어떻게 잡냐 중요한데 우리가 추격 매수를 했다 그만큼 강세를 띈다는 그런 종목이 된다는 얘기인데 강세 띈다 했을 때는 그 상승 추세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 추세에서 중요 가격이 예를 들어 10,000원이었는데 내일 되면 1,200원이 되고 그 다음날 되면 1,500원이 되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걸 똑같이 계속해서 추격을 해줘가지고 그 라인대가 깨지기 전까지 끌고 간다라는 관점이면은 그 라인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라인대 깨졌는데 버틴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때는 손실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고 시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즘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그룹이죠. 에코프로그룹이 엄청나게 강세에 뛰었었는데 자, 올라가기 전에 한번 흐려볼게요. 주간 차트를 먼저 보죠. 올라가기 전에. 에코프로비엠을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여러 가지 주간사에서 흐름을 볼 때는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앞전에 고가 라인 때 이 가격이 되겠죠. 앞전에 고가가 이제 재상장하고 나서 136,000원이 고가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이제 올라간다, 저점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약간 하락각 상승각이 워낙에 작으니까 그냥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가장 중첩이 많이 되는 자리 때가 뭐 94,0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왔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자리를 강하게 돌파 나오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추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 1차적으로 요 마디폭이 박스권 기본 마디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디폭만큼이 1차적으로 열린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마디폭이 열린다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냐? 자, 20만 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구간대까지요. 그림이 약간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만 1,000원 전후가 기본 마디폭. 그러면 이 종목이 강세 띄어서 14만 4,000원, 5,000원 간다 했을 때 추격할 때 어디까지? 이 목표치까지 보고 가능하구나라고 들어간 게 1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간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일간 차트에서 아까 이제 직전에 고가였던 13만 6,000원, 7,000원 요 라인대 넘어가고 이제 위에서 아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간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올라간 케이스에서 직전 고가 돌파하면서 시세를 뽑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가격대가 우리 추세 똑같이 긋는 겁니다. 추세 라인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이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뭐 합니까? 매수를 했다면 목표치는 얼마?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만 원 전후, 20만 1,000원 전후 거기까지 우선 기본 목표치 그러고 나서 끌고 간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 가격대를 깨기 전까지 우리 뭐 합니까?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목표치가 왔죠. 20만 1,000원이라는 목표치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비중 축소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 그러면 앞전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나서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간다. 이 관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자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시가 낮게 출발해서 올라가서 깨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시장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낮게 출발해서 조금 지켜보다가 정리할 거냐 이런 것도 해줬는데 실제로는 낮게 출발하자마자 바로 올라갔던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림이 바뀝니다. 무슨 그림이 바뀌냐면 우리가 이제 배웠죠. 뭘 배웠죠? 박스권을 배웠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추세로 갔던 에코프로비엠이 자, 요 구간 저점을 얼마? 19만 1,000원 정도를 저점 만들고요. 고가를 얼마 만드니까 21만 6,000원 만들어주죠. 그러면 박스권에서 우리 또 하나가 나올 수 있죠. 기본 마디폭이 얼마? 하나가 또 나올 수 있다. 이걸 보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만 5천 원이라는 자릿대가 또 어떻게 됩니까? 기본 목표치.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는 게 시장에서 추세와 패턴을 가지고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봉이 됐건 주봉이 됐건 분봉이 됐건. 근데 다만 이 추세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추세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추세가 나올 때는 시장에서 처음에 채널이 됐다가 뭐 세경이 됐다가 그다음에 박스권이 됐다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다 빠졌다 이거 반복하다가 기본 마디폭을 뽑았죠. 결국 여기 기본 마디폭을 뽑아다 되고 요 박스를 만들면서 다시금 변동이 됐던 추세가 이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뭡니까? 이 추세를 자, 좀 전체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움직였던 추세는 이 추세가 주추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가 추세, 채널 패턴이니까 고가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또 채널 패턴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채널 패턴으로 이렇게 온 상태에서 나중에 지지를 밟고 하나 더 뽑을 거냐, 그게 중요하다 되는데 여기서 만일 요 가격대를 깬다. 만약 24만 원 전후가 되겠죠. 24만 원 전후대를 이탈한다 되면은 이제 우리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우선 당분간은 무조건 후퇴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왜 후퇴를 하느냐? 물론 하락하는 와중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린 전략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같이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기본 마디폭을 원래 아까 봤을 때 기본 마디폭이 주간상에서 2개가 나왔다가 된 거죠. 기본 마디폭을 주간상에서 2개를 뽑아버린 경우는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오랜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딱 이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도는 단기 매매에서는 리스크, 먹을 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큰 종목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큰 그림에서 먹을 폭이 얼마큼 있냐 이런 걸 먼저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손절가, 마지노선, 입절 가격이 계속해서 추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설정을 다시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이 단기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채널 패턴, 상승 채널 패턴이었던 건데 이런 거죠. 상승 채널 패턴 할 때는 뭐 앞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두 번째 자리, 요런 자리대에서가 이거는 추세가 이 자리니까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여기서 예를 들어 매수 진입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적 가격은 이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적 가격이 많이 이탈했다 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 이탈했을 때는 되돌림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되돌리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파르게 한 번에 훅 떨어진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과하게 올라갈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실폭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실폭보다 기대 목표가가 항상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최소 여기를 목표가를 잡던 그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을 잡고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좀 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삼성전자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우리가 딱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 하락 추세가 이거죠. 그럼 주 하락 추세를 돌파 직전이라든지 돌파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침해 또는 중장기에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하게 움직였던 가격대가 있죠. 이 가격이 62,500원에서 63,000원 사이가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이 가격대를 중심해서 계속해서 반등하다가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복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점이 높아진 케이스. 그럼 이게 뭐였죠? 상승 삼각형 패턴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매수 진입이라 했었죠? 자, 요 구간. 두 번째 나오는 요 구간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매수하면은 리스크도 적고 먹을 자리가 많은 구간. 시간 투자를 대신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나서 뭐 합니까? 돌파 후 지지가 당연히 들어온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강세 뛴다 했을 때 기본 마디폭 얼마라고 했었죠? 삼성전자. 자, 요 두 번째 마디폭이 기본 마디폭.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강세 뛴다면 7만 원 전후 열린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일봉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봉도 똑같아요. 자, 올라의 전의 그림으로 다시금 체크를 해보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일간상에서 보니까 중요 가격대, 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중첩이 많이 되는 자리가 중요하다. 딱 하나만 거도 되고 이게 저처럼 이제 조금 더 두 개를 더 본다 해도 거의 비슷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62,000원대 중반에서 63,000 사이. 그러면 자, 똑같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3월달까지만 딱 해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요 구간대에서 이런 식으로 자 올라온다 되죠. 그러면 이 자리 때 돌파하고 나면은 그다음 뭐가 필요하다? G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강세가 나오는 게 맞는 구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죠? 지난주 목요일 날 G테스트를 딱 받아준 거죠. 그러고 나서 강세로 돌아섰다. 그럼 마디폭 목표치 요만큼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을 잡을 때도 이렇게 중요 가격대 패턴에서 돌파 지지 이런 자리 눌림을 잡을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 때 접근할 수 있고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주간상 큰 그림 봤을 때가 이제 하락 추세 돌파니까 중장기로서도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좀 더 실전적인 부분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 요거를 좀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하면 우리 건설 쪽 시장에서 굉장히 평가가 현재는 안 좋게 나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배운 것은 차트적인 부분밖에 없으니까 차트하고 패턴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보도록 하죠. 일간 차트를 보면은 현대건설은 어떻게 되죠? 가장 중첩이 많이 된 자리가 얼마? 39,000원 전후가 되겠죠? 요 자리대가 가장 현재 고가로서 중첩이 많이 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 자리대 보니까 저점 자리대에서 중첩이 가장 많이 된 자리는 36,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물량은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2월 달부터 매수를 꾸준히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연기금도 역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연기금과 외국인 둘 다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수는 계속 종목은 왔다 갔다 제자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급은 좋더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보니까 추세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우리는 박스권만 하나 보도록 하죠. 그럼 박스권만 본다면 박스권의 중간 마디 가격이 요 가격이 되겠죠. 요 가격대가 중간 마디 가격이 37,500원 전후 여기가 될 거고 자 그럼 똑같이 체크를 해보죠. 빠졌다가 반등했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반복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돌파 기대할 수 있는데 한 번 또 떨어졌죠. 떨어지고 왔다 갔다 지지 상승. 그럼 여기 구간대 여기서 산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요 저점 자리대를 손저가로 잡으면 되겠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했을 때는 요 마디폭이 기본적으로 하나 열린다. 요거를 1차 목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에서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중간에서 돌파 이 현재 위치대를 딱 만들었다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자 다시금 1차 목표치 얼마입니까? 요 마디폭 하나가 기본 목표치. 그러면 요 가격이 얼추 42,000원에서 43,000 사이 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이 가격대까지 얼마 나옵니까? 한 10% 정도가 열린다 했죠. 이거가 1차 목표. 이렇게 잡고 우리는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로도 볼 게 많겠지만 현재 우리가 1강부터 3강까지 배워왔었던 수급, 그 다음에 추세, 패턴, 그리고 눌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현대건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매수 가격을 우리는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도달할 시에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냐 추가 상승을 더 볼 거냐 이런 것까지 아까 현대건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매매를 할 때 특히 대형주는 이제 시장 영향도 중요하고 좀 더 대형주가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매수 매도가 설정하니까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승률을 높이려면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급 해소가 이렇게 나왔고 추세가 이렇게 나왔고 중장기로 처음부터 볼 종목, 단기로 볼 종목, 단기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하느냐. 이 기준을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고 손실보다는 큰 수익을 좀 더 누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계좌를 불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다른 쪽으로 또 설명해드려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 중첩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종합 분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적용이 되느냐를 이제 하실 배울 텐데 현재까지만 했던 부분도 현재 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니까 열심히 좀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단기 매매로 수익 극대화라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강재현 파트너와 승률을 높이는 대형주 투자법 세 번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투자 패턴과 투자의 기준이 될 세 가지 전략들을 배워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무료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설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성공의 꿈을 현실로 강재현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